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점을 모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점 중에 하나가 구와 절을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 교과서를 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교과서는 102쪽을 보면 됩니다. 102쪽에 보면 구와 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먼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선생님이 잠깐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룬 것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절은 똑같이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루지만 주어와 서술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와 구별되죠. 그리고 또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문장과도 구별이 됩니다. 왼쪽에 문장의 언어 단위를 보면 어절, 구, 절, 문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어절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구는 어절이 두 개 이상 결합된 단위, 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고 어절이 두 개 이상 모여 있고 또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는 독립적이지는 않은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문장은 화자의 생각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완결된 언어의 단위라고 교과서에서는 제시가 돼 있어요. 밑에 보면 구와 절을 구분할 때 절 같은 경우에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장하고 구별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혼동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 1번에 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절이 선생님은 영현이가 모범생임을 잘 아신다 해서 영현이가 모범생임, 여기까지가 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우리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같은 경우에 우리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그 다음에 이별이 있어야 하네, 이런 것들이 절이 되겠죠. 이것들은 다 설명한 내용이니까 다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같은 경우에 이것이 분명히 절인데 이것도 독립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은 있어야 하네 그대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장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맞지만 이별이 있어야 하네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라는 이 문장 안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가 없죠. 즉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라는 이 문장과 또 이별이 있어야 하네라는 이 작은 문장은 동일한 문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라는 문장의 한 요소로서 이별이 있어야 하네라는 것이 활용이 되는 거고, 이 문장 전체 안에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자체가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서밖에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즉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별이 있어야 하네는 우리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라는 전체 문장과 전체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하나의 문장 성분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것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라는 이것 자체만으로 문장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와 절을 과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볼게요. 구는 어절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된다는 점에서 절과 같습니다. 그런데 절의 특징이 뭐냐면 주어와 서술어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지만 절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구는 주어나 서술어를 하나씩 안 갖추고 있거나 혹은 둘 다 없는 경우를 구라고 할 수 있겠죠. 왼쪽을 볼게요. 교과서 왼쪽을 보면 귀띔 부분에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결합한 것은 하나의 구로 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하나로 모여서 서술어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떼어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즉 두 개가 모여야지,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기 때문에 또 그것들이 한 어절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예가 또 뭐가 있냐면 수식어와 피수식어 관계도 이러한 경우로 볼 수 있겠죠. 수식어는 뭐냐면 관형어나 아니면 부사어가 수식어겠죠. 그럼 피수식어는 뭐냐?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체언이나 아니면 부사어의 꾸밈을 받는 용언 혹은 뭐 다른 부사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문장 전체나 그런 것들이 이제 피수식어에 해당한다는 말이죠. 즉 수식어와 피수식어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식어와 피수식어 관계도 물론 이제 모든 경우에 해당하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경우에서 하나의 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과서 1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먼저 첫 번째 보기 안에 있는 문장을 보면 선생님은 영현이가 모범생임을 잘 아신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기에서의 어절은 선생님은 영현이가 모범생임을 잘 아신다. 하나, 둘, 셋, 넷, 5개의 어절로 이루어져 있죠. 구는 여기서의 구는 잘 아신다라고 하네요. 잘 아신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가 지금 2개의 어절로 이루어져 있죠. 잘과 아신다. 잘은 부사어, 아신다는 용언이죠. 그러니까 부사어가 꾸며주는 수식어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아신다는 꾸밈을 받는 피수식어에 해당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잘과 아신다가 하나의 문장 성분인 서술어로 이 문장에서 기능을 한다는 거죠. 즉, 잘 아신다는 서술어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또 절은 여기에서의 절은 영현이가 모범생임까지가 명사절인데 영현이가 모범생 이에 명사형음이 음이 붙은 거죠. 그래서 영현이가 모범생임이라는 명사절이 형성이 됐는데 여기에서의 영현이가는 주어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모범생이다 같은 경우에는 서술어에 해당하니까 주어와 서술어를 모두 갖추고 있는 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우리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라는 문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어절은 굉장히 쉽죠. 띄어쓰기 다니니까 우리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총 6개의 어절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이고요. 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그리움을 그리고 있어야 하네. 우리의 그리움을 같은 경우에는 수식어와 피수식어 관계에 해당할 테고요. 있어야 하네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식어와 피수식어, 즉 우리의 그리움은 이 전체가 모여서 목적어가 되죠. 그리고 있어야 하네, 이별이 있어야 하네의 있어야 하네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서술어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걸 판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서술어 자릿수를 구하는 우리 연습을 해봤을 거예요. 그것처럼 생각을 하면 돼요. 위하다 라는 서술어는 어떤 문장 성분을 요구하죠? 누가 무엇을 위하다. 누가 주어죠. 무엇을 목적어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지금 주어는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이라는 요 앞절, 종속절에 주어는 지금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위하다에 무엇을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무엇을 위하다에 무엇을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의 그리움을,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 성분인 목적어에 해당한다는 거죠. 즉 우리의 그리움을, 여기서의 우리의 그리움을 전체가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있어야 하네 같은 경우에도 있어야 하다라는 서술어 앞에는 있다라는 서술어 앞에는 무엇이 있다, 즉 주어만을 요구하죠. 있어야 하네는 이 전체가 서술어로서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절을 한번 볼게요. 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어와 서술어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죠.
즉 선생님은 영현이가 모범생임을 잘 아신다 해서 영현이가 모범생임, 여기가 명사절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에서의 절은 우리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그 다음에 이별이 있어야 하네,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우리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그 다음에 이별이 있어야 하네, 이렇게 두 부분이 되겠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에 있는 주어는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위하여서는 이 부분이 서술어겠죠. 여기는 전체가 목적어에 해당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별이 있어야 하네 같은 경우에도 이별이는 주어, 있어야 하네 전체가 서술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가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이 하나 더 생길 텐데, 지금 우리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주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어가 어떻게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냐, 절을 구분을 할 때 이때는 그냥 서술어가 있으면 주어는 생략됐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말에서 주어는 굉장히 생략이 잘 되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어 혼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예로 들어줬던 거가 이런 거였어요. 예쁜 꽃이 피었다 같은 경우에는 혼문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혼문장으로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서술어가 두 개가 있으니까요.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거 두 개가 있냐? 예쁜과 피었다, 이 두 개가 있죠. 피었다와 예쁜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 예쁜은 주어가 없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여기에는 꽃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즉 예쁜 꽃이 피었다라는 문장은 꽃이 예쁘다 그리고 꽃이 피었다, 이 두 개의 문장이 더해지면서 주어가, 그러니까 중복되는 주어가 생략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복되어 있는 성분이나 중복되어 있는 단어들은 굉장히 생략이 잘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생략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와 절을 구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구의 특징, 절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이 영상을 좀 듣고 나서도 혹시 어려운 점이 있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질문을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